평균 하루에 제가 순 공부 시간이 10시간 정도 됐거든요. 그 10시간 전부 다 수학했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거 저도 진짜 작년에 공부하면서 엄청 많이 고민이었던 부분 중 하나예요. 이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질문인데요. 네, 요약을 만들면서 풀었냐? 요약을 만들어서 풀었다기보다는 정말 막 제가 아무리 해도 잘 안 외워진다거나 그런 거 정도는 좀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그냥 개념서의 개념들 잘 적혀 있으니까 그 정도 이제 좀 하고, 또 근데 또 이과 특징, 개념서 볼 때 한글 안 들어옵니다, 눈에. 그래서 저는 그냥 필수 예제 정도만 계속 풀었어요. 유제까지 문제 주신 분처럼 문제 다 푸니 오래 걸리니까 여기 다 풀면은 이쪽 개념이 날아갈 것 같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진도가 모든 이제 편입수학의 진도가 다 나가기 전까지는 필수 예제를 쭉 풀었던 것 같아요. 유제를 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, 그래서 필수 예제 정도만 한두 바퀴 돌리고 모든 진도가 끝나고 그제서야 이제 유제들을 다 풀고 개념 정리하고 모의고사 보고 부족한 거 메꾸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본인 자유죠. 본인이 뭐 아름쌤 필기 노트 있으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, 그럼 안 하셔도 상관없는 거고,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이게 편입 수학 공식집이 아무리 뭐 잘 돼 있다고 해도 그거는 본인이 쓴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한 번쯤은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을 손으로 옮겨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자기가 취약한 부분만 모아서 시험장에 들고 가는 거죠. 제가 공스타에 제 편입 수학 루트를 공유해드렸거든요. 그런 것처럼 시험장 가서는 딱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맞아요. 멘탈이, 이게 참 모든 입시가 그런 것 같아요. 모든 입시가 정말 그 중간쯤부터 파이널 때까지 멘탈이 정말 많이 힘들죠. 물론 초반에도 안 힘들다는 건 아니지만 초반에는 그냥 공부 습관이 안 잡히고 그냥 그런 종류의 힘든 거지, 정말 파이널로 갈수록 이 심적으로 힘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저는 어떻게 했었던 것 같냐면은 A few moments later. 저는 일단은 멘탈이 힘들다라는 거는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첫째로 뭐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서 멘탈이 힘들다, 요거는 정말 모든 편입 합격생들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모두가 얘기하는 게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. 모의고사는 정말 모의고사일 뿐이에요, 여러분. 그냥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메꾼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 모의고사에서 지금 틀린 게 다행인 거죠. 지금 틀린 게 다행이다라는 마인드를 장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시험장에서 틀렸어 봐요. 아니죠, 그죠? 모의고사에서 틀렸으니까 이거는 시험장 가서 안 틀릴 수 있다, 이런 생각이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로 성적이 정체기가 돼서 힘들다 정도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그랬어요. 제가 파이널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수학 범위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됐고 문제를 푸는데, 풀 때마다 50점에서 막 60점 왔다 갔다,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시험까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봤는데도 또 똑같은 점수, 이게 정말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1번에 해당하는 거겠네요. 모의고사 점수니까. 그래,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, 이제 심적으로 힘든 거, 나머진 심적으로 이제 그냥 멘탈적으로 힘든 걸 것 같은데, 이런 부분은 그냥 항상 진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웃고,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면은 내가 아니면 누가 가겠어. 만약에 지원하려는 과가 한 명만 뽑더라도, 아름쌤이 항상 하는 말이고 저도 공감하는 말이죠, 한 명을 뽑아도 그 자리는 내가 간다, 이런 마인드로 생활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문물 받았던 것을 캡처를 해왔는데요. 제가
무물 답변했던 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학은제 연계교육기관에서 2학년 2학기까지 병행을 했는데요. 이거에 대해서 또 썰이 하나 있는데, 제가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. 근데 학점은행제 연계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매 학기 커리큘럼이 똑같고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 시간표가 픽스가 돼 있어서 전역하고 1학기 시즌에 2학기 내용을 들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강제 휴학을 당하고, 그러고 2학기에 병행을 했는데요.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, 항상 마지막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저도 그랬고, 그래서 당장 앞에 해야 할 계획을 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한 달 안에 큰 계획 안에서 또 일주일의 계획, 그 일주일 계획에서 또 그 하루하루의 계획을 대략적으로, 너무 세세하게까지는 말고 이 정도 분량은 해내야겠다, 이런 걸 짜셔서 그걸 지키시려고 하시다 보면 아마 어느 순간 훌쩍 성장해 있고 훌쩍 파이널로 돼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. 물론 계획량은 저는 한 번도 지키질 못했어요. 근데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계획 안에 작은 계획 세워서 공부를 하시면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. 본인이 이제 시간표를 고르는 분들이 보통 이제 병행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겠죠. 저는 시간표가 짜여져서 나와서 거의 매일 1교시를 가고 그랬는데, 학점은 정말 최소한으로 챙기고 진짜 막 개판 나지 않을 정도 있잖아요. 막 1점대 이러면 안 되겠죠. 나중에 학점 비중이 편입시험 시장에서 크지 않거든요, 여러분.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3학년 들어가서 또 다시 그 학점을 채우려면, 평균이 맞춰지려면 너무 개판되면은, 그러니까 최소한은 챙겨 놓으시는 걸 추천하고, 병행으로 인해 흔들리는 멘탈은 어차피 이 편입시험이라는 게 다 큰 성인들끼리 하는 싸움이고,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때 그 괴물 같았던 반에서 막 1, 2등 하는 그런 1, 2등급 애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,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희 다 막 3, 4등급, 5등급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, 편입 표본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좀 감안하고, 그리고 추가로 1년을 온전히 고3 막 수험생처럼 부모님한테 지원받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고, 그렇지 않고 본인이 학비 벌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알바 같이 하면서 공부하고. 그러니까 그렇게 막 너무 조급해 할 필요 없고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저도 참 제가 진짜 올킬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꽤나 많이 했는데, 그래도 1차가 뭐 이렇게 좀 많이 붙어주는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진짜 그렇게까지 걱정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었겠구나 라는 게 제 생각이네요. 일단은 뭐 이거는 인문계든 자연계든 떠나서 독학하시는 거면, 인강으로 하시는 거면 평강 촬영 후에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쫙 올라오잖아요. 그 스케줄을 본인 이제 공부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절대로 밀리시면 안 돼요. 저는 어떻게 보면 현강을 그래도 거의 다 다녔으니까 망정이지, 제가 이걸 인강으로 했다 생각하면은 쉽지 않거든요.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, 제가 현강을 다니면서 병행을 했으니까 평일에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토요일, 일요일에 학원을 다 몰아넣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.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렇게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 일요일에 너무 졸리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. 그게 학원에서가 아니라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.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학원을 못 가고, 그러면 이제 다 그렇잖아요. 아침에 합리화 이제 오지게 되죠. 딱 눈 떠서 평일에 공부해야겠다, 평일에 인강으로 들으면 되지. 왜냐면 저희 기명 패스가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평일에 그 한 수업이면은 4시간 분량이거든요. 4시간이면 3강에서 4강인데 그 3강에서 4강을 평일에 하려고 하니까 절대 하루에 못 하겠는 거예요. 이게 참 현강의 무서움이, 어찌됐건 진도는 선생님이 끝내주는 거고 인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, 이게 참 인강은 들으면서 이해 안 되면 멈췄다가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인강생들 정말 진짜 존경하고 밀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결론은 그렇습니다.
그리고 이과시면은 수학에 대해서 당일 배운 거 당일 복습하시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누적 복습 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저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도가 8월 20일 전까지는 진도만 나가고 문제는 거의 뭐 필수 예제 정도밖에 못 풀고 복습도 못 하고 그래서 그 뒤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. 이게 제가 1차를 이만큼 합격했다고 하지만 저처럼 살지 마세요, 여러분. 제발 하실 수 있을 때 최대한 복습 많이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게 집중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그냥 잠을 너무 적게 자서 졸려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. 이런 경우라면은 너무 졸리다. 그러면 저는 차라리 스터디 카페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일어나면 되게 개운하고 멀쩡해진 적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졸려서 집중이 안 되는 거다 하면은 잠깐 주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. 두 번째로는 그냥 막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. 당연히 어떻게 사람이 365일 24시간 다 집중을 하겠어요. 저 그런 날에는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첫 번째는 그냥 정말 10분이라도 억지로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뒤로 알아서 다시 내가 집중이 안 됐나 싶을 정도로 다시 될 때가 있고, 그것도 안 되고 막 너무 막 하기 싫고 이런 날은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존버 하든가 아니면은 그날은 뭐 좀 빨리 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저는 토익 듣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. 저는 듣기 위주로 많이 훈련을 하시고, 저는 그래서 토익 시험을 보기 한 2-3일 전부터 잘 때 토익 관련된 음원들 있잖아요. 영어 원어민이 말하는 거. 꼭 토익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원어민이 말하는 그런 종류들을 좀 틀어놓고 잤어요. 뭐 그 정도. 그리고 단어, 리딩할 때는 단어가 중요하니까 이게 편입 영어 단어를 마스터하면은 정말 영어 시험은 다 깬다고 생각되거든요. 편입 영어가 영어 시험계 중에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편입 영어 정도 열심히 외우고 고등 영어 좀 외우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.